지난 대선 당시 선거 조작을 주장하면서 고위 당국자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석합니다. LA 지역의 징후 범죄가 지난 1년 사이 1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징후 범죄가 줄어든 것에 대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한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전직 경찰관으로 확인된 용의자는 별거 중인 아내를 표적으로 삼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AI로 산불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화재를 조기 진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흙탕에서 장애물 경주를 하는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수백여 명이 심각한 세균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또 다른 혐의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 조작을 주장하면서 고위 당국자를 협박한 혐의인데 오늘은 머그샷도 촬영할 예정이라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간 저녁 7시 반, 한국 시간 오전 8시 반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자진 출석합니다. 그는 미리 합의한 보석금 20만 달러를 지급한 뒤 곧바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기소인데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경합 지역인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배하자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11,000여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등 18명을 한꺼번에 기소했는데 조직적으로 선거를 방해했다면서 마피아 같은 범죄 조직에 적용하는 이른바 리코법을 적용했습니다. Took various actions in Georgia and elsewhere to block the counting of the votes of the presidential electors who were certified as the winners. 트럼프는 온라인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기소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한 마녀 사냥이고 다음 대선에 개입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출두와 달리 트럼프는 오늘 구치소에 나온 직후 범죄인 얼굴을 기록하는 머그샷도 촬영할 예정인데 공개 여부가 주목됩니다. 검찰은 트럼프와 함께 기소된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의 머그샷은 촬영 직후 공개했습니다. It's an attack on not just me, not just President Trump, not just the people in this indictment, some of whom I don't even know. This is an attack on the American people. 어제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는데 트럼프는 유권자들이 이미 자신의 업적을 충분히 안다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의 사망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고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실수도 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가 프리고진의 사인에 대해 암살로 사전 평가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입장은 예부견이 프리고진 사망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실수도 했다며 유족의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큰 공헌을 했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한 그는 불과 어제 아프리카에서 돌아왔고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암살 의혹을 의식한 듯한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프리고진의 사망이 암살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 추락 원인이 지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내부에 설치된 폭탄 등 다른 원인에 따른 것이라는 구체적인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32번째 맞은 독립기념일에도 계속됐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지역 시내버스 터미널 등이 미사일 공격을 당해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은행과 호텔, 관공서 등이 공습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해군과 군 정보부가 크림반도에 상륙해 특수작전을 벌였다며 침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임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윤입니다. 지난 1년 사이 LA 지역의 증오범죄가 수치상으로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증오범죄의 주 타깃이 됐던 아시안, 특히 대다수의 한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에서 발생한 인종대상 증오범죄는 지난 1년 사이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포함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17%나 급감했습니다. 증오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 등 국가적 노력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는 보여지는 숫자일 뿐 한인들에게 증오범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 한인회에서 지금 제가 직접 이제 이런 리포트를 받다 보니까 뭐 작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뭐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내가 뭐 윌셔가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옆에서 뭐 저기 이렇게 인종차별 발언을 뭐 하면서도 뭐 나를 때렸다, 뭐 침을 뱉었다,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난해와 비교해 증오범죄가 줄어든 것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신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이란 게 중론입니다. 영어 구사가 부담스러운 한인들의 경우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해 범죄 피해를 덜 신고하는 경향이 있고 신고 절차 역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증오범죄와 관련해 다인종을 배려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심지어 그 경찰 리포트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암만 뭐 신고하세요,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세요 한다고 해도 증오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지금 신고를 할 수가 없고 가끔가다 경찰서 가면은 뭐 이런 피해를 봤다. 뭐 증오범죄가 아니더라도 무슨 크라임 때문에 갔다 그러면 그 프런트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그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세요. 온라인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과연 여기를 왔겠는지, 내가 영어가 모자르고 내가 이 컴퓨터 같은 것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여기 왔는데 나보러 집에 가서 컴퓨터를 하라고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청소년들에게까지 뻗어있는 인종 혐오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커뮤니티 간 교류와 화합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아시아계,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실질적인 개선을 하려면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 이제 법안이나 특히 이제 이런 신고 절차에 대한 그런 장벽들을 허물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정치적 신장 부분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LA시는 경찰 이외에도 증오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을 따로 운영 중이며 LA 한인회와 KYCC 등 한인 단체들도 증오범죄 피해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4분쯤 산티아고 캐년길에 위치한 바이크 술집 쿡스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서 3명이 숨졌고 무장한 용의자는 경찰과 교전 끝에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The other 4, or 2 of the 6 people we transported, are in critical condition. In addition, 4 people were pronounced deceased on scene by our firefighter paramedics. People gather on that night, they share a meal, it's a tight-knit community. It's a tradition that's been taking place there for some time, and it was very tragic in how it unfolded rapidly. 경찰 조사 결과 총격 용의자는 30년 동안 경찰로 근무하다 은퇴한 59세 존 스놀링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2년 12월 아내와 이혼 신청을 하고 별거 중인 상태에서 아내를 표적으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범행 대상이었던 용의자의 아내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목격자는 총격범과 마주친 한 여성이 임신 5개월이라며 제발 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서 살려보내줬다고도 전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술집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라이브 음악과 술을 즐기러 모이는 오래된 주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국과 스와팀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자택도 수색했습니다. 한편 총격이 발생한 지역은 산지와 가까운 시골 마을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 등의 도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한인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UC 샌디에고와 협력해 1,039개의 360도 회전 카메라의 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해서 화재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리 당국에 통보하게 하는 얼러트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얼러트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으로 연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감지해 산불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현재까지 77건의 산불을 AI가 감지해 소방관을 빠르게 투입시켜 대형 산불로 커지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샌버나디노와 소노마, 나파, 샌루이스 오비스포 등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5인 신고에 따른 인력 낭비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지난 4년 동안 해당 프로그램에 $2,000만 이상을 투자했으며 앞으로 $350만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흙탕에서 장애물 경주를 하는 터프머더 행사에 참가한 수백여 명이 심각한 세균에 감염돼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난 8월 19일과 20일에 개최된 터프머더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피부 발진과 발열과 같은 증세를 보이는 포도상구균 또는 에어로모나스와 같은 박테리아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팔과 다리 그리고 옆구리 등 몸 전체에 여드름처럼 보이는 돌기와 피부 발진 증상을 발견했고 발열과 근육통 등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ou wake up the next day and you're like, what is all this on my arm? Like, what is going on here? And it's on both arms, you know, and that's where I was digging and doing like army crawls, and it's on the insides of my knees where I was pushing off as well. 이 같은 증상은 진흙 속의 미세한 기생충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며 처음에는 경미한 가려움을 겪다 심각해지면 박테리아가 혈류로 들어가 심장이나 폐 등으로 이동해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사에 참여한 350여 명이 이 감염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수백 건의 불만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며 감염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의 수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2022년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전년도에 12,351명보다 31% 증가한 16,17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64%인 1,338명은 취업 이민을 통해 비자를 취득했으며 시민권자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은 수치는 28.5%인 4,622명에 달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된 한인 영주권자 수치는 14,880명으로 전년도 대비 31% 증가했고 특히 시민권 취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주는 캘리포니아주였으며 뉴욕과 뉴저지, 조지아 그리고 텍사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79만여 명으로 81%가 여행 비자인 무비자 입국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시건주의 한 유명 레스토랑 음식점에서 쥐 다리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54세 남성 토마스 하위는 지난 3월 디트로이트에 있는 유명 이탈리아 레스토랑인 올리브 가든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입안에 통증을 느낀 후 스프에 털과 발톱이 달린 쥐 다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들도 스프에 들어있는 쥐 다리를 목격했으며 하위 씨는 며칠 동안 메스꺼움과 설사를 겪었고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식당 측에 2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하위 씨가 신고를 한 뒤 이틀 만에 마컴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위생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쥐 다리가 요리 과정에서 첨가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여성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해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랭클린 경찰국은 지난 18일 37세 엘리자베스 스위니의 지인으로부터 스위니가 살해당한 것 같다는 실종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스위니가 실종 또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추정하고 75시간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스위니는 다음 날 이웃 마을에서 멀쩡한 채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결과 스위니는 소셜미디어 앱을 통해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자신이 타이어 철제로 구타당해 사망했다며 사회복지부와 자신의 친구에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틀 후 스위니는 허위 신고와 경찰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지난 2021년 200만 건 이상의 허위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F-16 전투기 비행 훈련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부터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애리조나주 투손에 있는 모리스 항공 주 방위군 기지에서 F-16 전투기 비행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훈련에는 우크라이나 조종사 32명과 정비사들이 참가해 F-16 전투기의 비행과 유지, 영어 교육 등을 하는 훈련이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제공권에 맞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서방의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이로 인해 연방정부가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겠다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트레이더조가 자체 생산하는 크래커에 금속 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트레이더조는 해바라기씨와 아미씨가 있는 멀티그레인 크래커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인근 매장에서 제품을 반환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트레이더조 멀티그레인 크래커 가운데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찍힌 제품들입니다. 한편 트레이더조는 앞서 스프에 곤충이 들어가거나 식품에 돌이 들어있을 가능성으로 리콜하는가 하면 이번 리콜을 포함해 최근 4주 동안 5차례나 리콜을 실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북한이 3개월 만에 정찰 위성을 재발사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신속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오는 10월 3차 발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밤하늘의 발사체가 번쩍이며 솟구칩니다. 어제 새벽 중국 단둥에서 찍은 북한 우주 발사체의 모습입니다. 잠시 후 일본 오키나와 현해에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새벽 3시 50분쯤 북한이 평안북도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반쯤 지난 오전 6시 15분쯤 북한은 신속하게 실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밝힌 실패 이유는 시스템 오류. 로켓 천리마 일형의 1단계와 2단계는 모두 정상 비행했지만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로 돌아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북한 설명대로라면 단분리에는 성공했단 건데 특히 2단 추진체 분리에 실패했던 지난 5월에 비하면 기술력이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3단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단분리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오작동이 일어났든가 아니면 송수신 과정에서 그 잘못된 신호를 줬던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북한은 실패가 큰 문제는 아니라면서 한 달여 뒤인 10월에 세 번째 정찰 위성을 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겨울철엔 위성 발사가 어려운 만큼 올해 안엔 꼭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3국 공동의 위협이라면서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의 교착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각국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한 우려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사실상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가운데 한미는 이번 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육군은 미군과 함께 도심 지역 전투를 가정한 훈련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기자입니다. 해 뜨기 전 어스름한 하늘로 우리 군 정찰 드론이 솟아오릅니다. 북한군 공격으로 빼앗긴 도시를 드론으로 구석구석 들여다본 뒤 작전 구상을 마친 한미 장병들은 적진으로 차례로 돌격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악조건 속에서 실시된 도시 지역 작전 훈련입니다. 훈련장은 이렇게 도심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적이 점령한 우리 측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연막 차량이 뿜어낸 희뿌연 연기가 적의 시야를 차단하는 사이 보병 전력이 건물을 엄폐물 삼아 시가전에 돌입합니다. 곧이어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기관총으로 아군을 엄호하고 한국군 K1 전차도 도심을 가로지르며 전격 투입됩니다. 옥상 곳곳까지 훑으며 접전을 벌인 끝에 우리 군은 모든 적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미 장병 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소규모 부대 단위로 전투 기술을 익히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훈련이었고 남은 훈련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My platoon's attached some really good Korean soldiers that help us bridge that gap, so we're able to focus on our interoperability and complete the mission together.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반발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육군은 계획된 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던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我们敦促日方立即撤销错误决定，本着对海洋环境、人类健康负责任的态度来处置核污染水。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와 도쿄 등 10개 지역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수입 금지 지역을 일본 전역으로 넓힌 겁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위험을 전 세계에 떠넘기고 인류 후손에게 상처를 물려주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将采取一切必要措施，维护食品安全和中国人民的身体健康。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 정부도 일본 10개 지역의 식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CCTV는 후쿠시마에서 도쿄의 200배에 달하는 방사선이 측정됐다면서 후쿠시마 일대가 방사능에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의 방송을 집중적으로 내보냈습니다. 在我们沿途经过的地方啊，这个辐射仪显示最大的值呢是在2左右，在东京呢，这个辐射仪上显示的数字是0.01。 중국 칭화대 연구에 따르면 오염수는 240일 후에는 중국 동부에, 1200일 후에는 북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2년 전 실시된 이 연구가 다시 소환돼 며칠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만큼 중국인들이 느끼는 공포는 커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에 대한 제보와 온라인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 씨는 8년 전 군 복무 당시 총기를 들고 탈영하기도 했는데 당시 동료 병사는 최윤종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2015년 2월 수갑을 찬 손을 군복으로 가린 채 병사 한 명이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훈련 중 탈영을 했다 검거된 겁니다. 진술 조서에 서명하는 이름은 다름 아닌 최윤종.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시 그는 입대한 지 2달밖에 안 된 이등병이었는데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입대 초기부터 최윤종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혼자 구석에서 그냥 혼잣말을 막 해요.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저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 생기면은 다 저희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로. 하지만 탈영은 계획적이었습니다. 현금 10만 원가량을 차곡차곡 모았고 부대를 벗어나 이 돈으로 사복을 사입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PX에서 조금씩 바꿔서 이제 혹한기 날에 맞춰서 사람들 시선이 안 갈 때 그냥 화장실 간다고 하고서 갑자기 훈련이 탈영했어요. 총 들고. 탈영 사건 넉 달 뒤 최윤종은 한 차례 우울증 진료를 받았지만 그 뒤로 지금까지 추가적인 병원 치료나 지역사회의 도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만 정신 이상이 범죄의 주요 동기는 아니라고 보고 별도의 사이코패스 검사나 정신감정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최윤종을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오피치 미술관과 피티 궁전을 연결하는 바사리 회랑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당국이 CCTV를 분석해 용의자로 독일인 관광객 2명을 체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들은 독일에서 일행과 함께 휴가를 위해 피렌체에 왔다가 바사리 회랑기 등 7곳에 낙서를 했는데요. 미술관 측은 낙서를 지우는 데 1만 유로, 우리 돈 1,400여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용의자들에게 변상을 요구할 방침이고요. 현재 언론은 이들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의 하롱베이는 아름다운 풍광 때문에 해마다 4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인데요. 하롱베이의 명소 키스바위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란히 우뚝 선 2개의 바위가 마치 키스하는 연인처럼 보여 키스바위인데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 관광보트의 무리한 접근 때문에 암석이 침식하고 있어 붕괴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한 겁니다. 현지에선 암석 주변의 보트 속도를 제한하고 어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캠페인을 벌이자는 제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들이 상점 밖으로 달아납니다. 집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가져가는 건데요. 급기야 가게 주인들이 접근하는 괴한들을 막기 위해 총을 쏘는 동영상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물론 와인 산지 멘도사 등 아르헨티나 곳곳에서 상점 150여 곳이 약탈 피해를 봤는데요. 현재까지 9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사건에 야당 대선 후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보안장관은 약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누군가 범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건물 앞 도로 일부가 잘려나갔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남미 칠레인데요. 폭우 때문에 휴양도시 비냐델마르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산사태가 난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5명이 급히 대피해야 했고요. 당국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현장 주변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칠레에선 폭우로 4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귀여운 아기 펭귄들이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 차례대로 저울에 올라갑니다. 무게를 측정하기 어려운 곤충은 사육사가 직접 자로 길이를 잽니다. 영국 런던의 한 동물원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동물들의 신체 검사가 열렸습니다. 사육사들은 19,000마리 이상 동물들의 키와 몸무게를 재며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위생 논란으로 번질 만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누리꾼들도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카페 안 싱크대에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무언가 세척하고 있는 듯하죠. 그런데 손으로 긴 봉 하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죠. 네, 지난주 이 사진을 촬영한 글쓴이는 이 봉이 대걸레였으며 직원이 걸레를 싱크대에서 빨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걸레 부분은 싱크대 안쪽에 가려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싱크대 위 선반에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용기가 있는데 청결히 관리해야 할 싱크대에서 할 만한 행동은 아니죠. 누리꾼들은 손님 보는 눈도 아랑곳하지 않는 걸 보니 한두 번 해온 게 아닌 듯하다며 제발 위생 개념 좀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올여름 유럽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가지 요금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관광지 코모 호수에서 샌드위치를 반으로 자르는 비용까지 관광객들한테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관광객이 지역 레스토랑에서 친구와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는 음식 가격과 함께 샌드위치를 반으로 나누는데 이유로 우리 돈 2,800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돼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한 잔보다 비싼 비용이지만 레스토랑 주인은 당연하다는 반응인데요. 접시 한 개 쓸 걸 2개 써야 하니 테이블 차림에 차용 후 씻는 시간까지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광객들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로마 해변 마을 오스티아에서는 아이 젖병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는 대가로 2유로를 받고 있고요. 해외 누리꾼들은 정당한 서비스 비용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관광객 상대 한철 장사라면 바가지 상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엔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해외 영상입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가 공개한 영상인데 우리 진도 믹스견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광활한 빙하지대와 운치 있는 항구의 야경, 아름다운 설경이 펼쳐지는 알래스카인데요. 세계적인 개썰매 경주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썰매견으로 생활하는 개들의 현실은 참혹한데요. 플라스틱 통 안에 묶여 살고 물이 부족해서인지 목마른 개들은 눈을 파먹기까지 합니다. 추위에 온몸을 오들오들 떨고 어떤 개는 부상이 심한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진도 믹스견, 알래스카 말라뮤트나 시베리아 허스키처럼 눈밭에서 버틸 수 있는 정도 아닌데 추위에 떨며 오랜 시간 썰매를 끌어야 하는 건데요. 누리꾼들은 결국 한국에서 버려진 진도 믹스견이 해외로 입양돼 학대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동물 학대에 기반한 개썰매 관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마뱀 한 마리가 뱀에게 붙잡혀 옴짝달싹 못하는데요. 친구를 구하러 온 걸까요?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뱀에게 달려듭니다. 사납게 달려드는 뱀에 물러서지 않는 친구 도마뱀. 입을 크게 벌려 정면 승부를 택하나요? 이 뱀 머리 잡아채는 데 성공하더니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결국 따릿한 몸통까지 잡아채 바닥으로 동반 추락합니다. 캄보디아의 한 사원에서 촬영된 영상이고요. 누리꾼들은 동물에게도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